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양의 철학과 보육 중에서 유교 사상과 보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교 사상과 보육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공자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공자는 이제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유학을 체계화했고 공자 이후 맹자와 순자를 거치면서 집대성된 이제 고대 유학이 한국에 전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려 중기까지 이제 공자에서 순자에 이르는 유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정치, 사회, 교육 등의 이념과 그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신유교 사상, 주자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받아들인 후에 조선시대 정치 이념으로 활용하였으며 후에 이황과 이이 등에 의해서 조선 성리학으로 발전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유교 사상의 아동관입니다. 유교 사상에서 인간관은 우주의 법칙을 인간에도 적용해서 인간을 리와 기를 함께 지닌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리는 모든 사물의 존재와 생성과 관련된 법칙이나 원리를 뜻했고 기는 사물을 이루는 현상적 요소로 직접 감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리는 이제 리에 의해서 나오는 마음을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인의 예지가 드러나고 기에 의해서 나오는 마음은 칠정이라고 해서 희로애락 애오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의 예지에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 곧 이제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도덕적인 측면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이제 영유아는 선한 존재로 태어났으나 미성숙한 존재이며 장류의 위계 질서 속에서 성인보다 낮은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이제 후천적인 것으로 인식해서 태아 때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성인이 되게 하는 것이 그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본성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욕심을 제거하고 네, 어, 인의 예지가 잘 드러나도록 본인의 성품을 이제 회복해서 잘 기르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교 사상에서는 영유아는 선한 존재로 태어났으나 미성숙한 존재이며 장류의 위계 질서 속에서 성인보다 낮은 존재로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이제 후천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고 태아 때부터 교육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유교 사상에 기반한 보육의 중점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 습관 교육입니다. 영유아 시기에 이제 유교에서 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 교육을 하면 성품이 변할 수도 있지만 교육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이 이제 아동기에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덕무의 사소절에는 일상생활 습관과 관련해서 언어, 의복, 자세, 식사, 청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유아는 숟가락질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식사 습관을 익히고 영유아다운 이제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하고 옷매무새와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와 나의 주변을 환경을 이제 청결하게 함으로써 마음을 수양해서 성년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교 사상에서는 습관의 조기 교육을 강조한 것처럼 영유아 시기에 일상생활 습관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습관 교육이 영유아 시기에 일찍 할수록 교육 효과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유아기에 이제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절 교육입니다. 인간관계 교육이라고도 하고요. 삼강오류는 이제 우리가 삼강오류 많이 들어보셨죠. 유교 도덕 사상의 근본이 되는 세 가지의 강령과 다섯 가지의 일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강은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이렇게 뜻하며 임금과 신하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 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겠습니다. 오류는 부자 유친, 군신 유의, 그리고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봉우 유신이며 붕우 유신이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 도와 그리고 친애가 있고
임금과 신하에서는 또 도는 의리에 있고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침범하지 못할 인륜의 구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서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하며 벗의 도리에는 믿음에 있고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들이 이제 삼강오륜과 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네, 우리가 분이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륜도 불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어유신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절 관계 교육을 이제 인간 관계 교육이라고 해서 유교 사상에 저희는 이제 기반한 보육의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은 삼강 오륜에서 이제 나타난 다양한 사회적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동기부터 예절을 중요한 교육의 덕목으로 가르쳤습니다. 표준 보육 과정과 누리 과정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듯이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예의 바른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우리 배려와 존중, 친절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임을 알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름이 불리거나 질문을 받았을 때 친절하게 응대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인사를 하고요. 상황에 맞게 고마움을 또 혹은 미안함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알고 예의 바른 언어와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서당 이런데 이제 이런 예전의 서당을 좀 재현해서 이제 그런 훈련하는 곳들이 있기도 한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아이들의 예의를 배우는 것들 네, 많이 어, 요즘에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림서당에서 인성예절 교육을 받아요라고 해서 경상남도 하동군의 청림서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인성예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절 교육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한문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체험교육, 전통 놀이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고요. 이 중에서 예절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생활예절, 전통 배려법, 전화 예절, 부모님과 함께 예절 배우기, 달의 교육, 식사 예절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절을 생각할 때 한번 보면 아무래도 부모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이제 숟가락을 뜨면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밥의 속도를 맞추는 것 그런 거 이제 식사 예절로 많이 배워왔었는데요.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유교 사상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뭐 이제 우리가 높임말을 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부모님께 자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것들 어른에게 이제 어른 먼저 할 수 있는 그러한 성향 자체가 이제 좀 유교 사상에서 출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도가 사상과 보육입니다. 도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와 장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된 철학 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 신앙에 도교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후기 산업 사회에서도 이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의 가치를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가 사상의 아동관입니다. 도가 사상은 이제 인간을 이제 현실과 타락의 무지의 근거를 찾아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고 자연의 실상을 깨달은 참지혜를 통해서 무위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통 무위자연이라고 하고 네, 이제 무위자연 사상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도가 사상에서 보는 이 세계의 이상적인 상태는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는 상태이고 저절로 돌아가는 것을 자연이라고 하고 그것을 도라고 합니다. 도가 사상에서는 유아를 부드럽고 유연한 존재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자연이며 뿌리며 생명이며 도에 가까운 존재로 이제 어른은 이제 유아로부터 자신의 원형을 이제 유추할 수 있고 그러한 원형을 이제 스승으로 삼아서 스스로 배우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도가 사상에 기반한 보육의 중점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자연 친화 교육입니다. 자연을 이제 우리가 정복의 대상이나 인간의 행복의 수단이 아닌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공생의 관계이라는 점에서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자가 이제 사람은 이제 땅을 근본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근본으로 삼고 하늘은 이제 도를 근본으로 삼으며 도는 자연을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한 것에서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천지 속의 인간이고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인간은 자연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은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표준 보육가정과 누리가정에서도 이제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대상이나 인간을 이제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닌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공생의 관계라는 점에서 자연을 존중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교사는 자연 친화 교육을 관심을 갖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연 친화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가 자연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책하기 혹은 동식물 기르기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미술, 문학, 동극 등의 타 교과와 우리가 통합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친화 교육을 또 요즘엔 더 중요시하는 이유가 자연이 이제 조금 이제 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자연과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삶의 뿌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자연 친화 교육의 또 이제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개성 교육입니다. 개성 교육은 장자에서 보면 오리의 이제 다리가 짧다고 해서 늘리지 말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자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이로서의 본성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 따라서 가르칠 때에는 네,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교육, 즉 양생의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기는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판단하여 실천하는 자율성을 갖추어가는 시기이므로 자신의 외모, 그리고 가족관계, 가족 구조의 특성, 그리고 성별, 연령, 사회 경제적인 여건 등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특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배려를 배우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육교사로는 이제 영유아가 자아를 이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행해 봄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감과 주도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 교육을 통해서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자녀를 평가하기보다는 아이 자체를 존재를 인정하고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는 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영유아가 자기를 이해하고 자아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식의 역량을 확인하고 자신감과 주도성을 키워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개성에 입각한 자신의 이제 교육은 이제 도가 사상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학사상과 보육입니다. 네, 동학사상은 이제 우리가 국내외에서 이제 아주 혼란스러웠던 1860년에 유교, 불교, 도교, 이제 도교의 삼교와 무속신앙, 음양오행설 등의 여러 요소를 혼합해서 최재우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학사상은 2대 교주 최시형, 3대 교주 이제 우리가 손병희로 이제 이어졌고 손병희에 의해서 천도교로 계층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병희의 사위가 소파 방정환이고요. 방정환은 동학, 천도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 유아 교육 사상의 이제 근본적인 전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정환은 이제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어린이의 이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아주 많이 발전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학사상의 아동가는 모든 인간은 이제 우리가 하늘님을 모신 존재로 평등하여 존엄하다고 보는 만민평등사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동학사상은 이제 만민평등사상을 기반으로 일대 교주인 최재우의 시천주의 사상은 만민평등사상의 시초로서 인간은 누구나
하눌림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나 빈부, 성별 등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며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대 교주인 최시영에 의해서 사람이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 라는 이제 사인 여천의 사상으로서 3대 교주인 손병희에 의해서 인간이 곧 하늘, 인내천 사상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네, 동학 이제 사상에 기반한 보육의 중점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영유아의 인권 존중입니다. 네, 이쯤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방정환이 이제 어린이날을 만들고 그 뒤부터 저희도 인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유아 권리 이제 선언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동학 사상에서는 이제 영유아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제 아동을 선한 네, 본성을 지닌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성인이 따라야 할 존재, 성인이 따라야 할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아동을 가르치듯이 아동 역시 성인을 교육할 수 있는 대등한 존재로서 처벌은 어떤 경우에도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영유아 자체를 존중하고 영유아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보육과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서 어떠한 학대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동 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며 발달적 수준을 고려해서 영유아에게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유아 인권 교육에 대한 연구는 최근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림책을 활용한 방법, 기본 생활 습관 중심의 방법, 토의 활동 중심의 방법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인권 존중을 위한 인권 존중에 기반한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평등 교육입니다. 평등 교육은 동학은 만민 평등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하늘님을 모시는 존재로서 사회적인 지위, 빈부, 성별 등의 조건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반편견 교육을 통해서 평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편견 교육은 민족, 인종, 성별, 장애, 사회적 지위, 빈부 등에 의해서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을 말을 하고 이제 이를 위해서 유아의 긍정적인 정체성 확립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돕고 네,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고 편견적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합니다. 보육교사는 이제 보육교사가 어떠한 편견도 이제 우리가 가지지 않도록 네, 우리가 자신이 혹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영유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가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도해야 됩니다. 반편견 교육의 방법에서는 문학을 활용한 이제 방법, 미술을 통한 방법, 광고를 통한 방법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동학 사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소파 방정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의 원리는 한국 유아교육 사상에서 큰 업적을 남겼죠.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의 원리를 소개해 보자면, 이제 어린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어린이의 세계는 성인의 세계와 다르다. 그리고 존댓말을 써라. 어린이 또한 독립적인 한 인격체다. 기쁨 속에 자라게 해라. 어린이는 기뻐할 때 뭔가 이제 생각과 기운이 자라나고 흥미도 싹 든다. 자유롭게 활동하게 해라. 어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압박과 구속은 가하지 마라. 자유로운 활동은 어린이의 생명이요 생활의 전부이다. 동화를 많이 들려주어라. 어린이가 동화를 좋아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욕구이다. 동화는 이제 상상력을 키워주는 이제 완전하고 훌륭한 예술이 되겠다. 그리고 동요를 짓게 하고 부르게 하라. 동요는 어린이의 심성을 부드럽고 곱게 한다. 그림을 마음대로 그리게 하라.
어린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라. 우리 민족과 문화를 생각하게 하라. 우리 민족은 우수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고, 우리 문화는 우리 아동이 자라날 터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저희가 이제 방정환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방정환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동학의 장실을 봤을 때 어떠한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동학 사상, 유교 사상, 이제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래부터 철학적 기초에 대해서, 보육의 철학적 기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가 보육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파트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